따라반이라고 해서 빠르게 따라잡는 관리반. 내가 혼자 공부해본 적이 없거나 혼자 공부했는데 좀 흐지부지했거나 라고 하면은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관리반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지혁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차가 밀려가지고.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국밥이 늦게 나왔어요. 돼지국밥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원래 패스트푸드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귀찮은 작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거짓말처럼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394페이지입니다. 이제 자유에 대한 죄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로 협박입니다. 협박. 사람을 왜 협박할까요? 왜 협박할까? 사람 왜 협박할 것 같아요? 재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졸면 죽인다 라고 하면 아시겠죠 뭔지. 그러니까 여기 보호법익 보세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인 겁니다. 박스. 이제 보호법익이랑 보호정도 어디 있는지 딱 아시죠? 멍 때리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자, 그리고 283조 갑시다. 사람 밑줄, 협박 밑줄, 한자는 끊고 이렇게 가시고요. 3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죠. 객체 사람 해서 본주의 객체인 사람은 협박하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안 됩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휴먼이 아닌데 그냥 휴먼처럼 권리 의무의 주체로 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은 안 되죠. 그리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법인.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바로 판례로 한번 가봅시다. 그 법인 협박 사건인데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자, 협박이 또 그림 그리면서 따라오세요. 협박의 기본 구도가 여기가 이제 해악을 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악을 고지합니다. 근데 이 고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너에게 해악을 가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널 찔러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공포심이 야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포심이 야기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인은 안 된다는 거. 자연인만 되고 법인은 안 된다. 요거 첫 번째로. 그러니까 회사를 협박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밑에 이제 왼쪽에 1번 판례 보세요. 채권 추심회사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 책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모면하기 위해서 회사 본사에다가 회사 내부 비리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고 상무이사한테 전화 걸어서 이제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 대한 건 무죄예요. 객체가 안 되니까. 근데 상무이사 자연인에 대한 거는 성립했다라는 거. 요건 또 조금 있다가 쟁점이 나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행위로 넘어가셔요. 협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 느낄 정도 해악인데 밑에 팁 보시면은 그 협박의 박스가 우리가 폭행에서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한 이제 구도인데 요게 더 단순해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맨 오른쪽에 해당 범죄부터 가보세요. 협박, 강요, 공갈. 그러니까 판례는 요 광의의 협박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우린 협박죄 공부하니까 협박죄 일반적으로 공포심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된다라고 봐요. 근데 밑에 또 협박이 있죠. 협박, 강요, 공갈 이건 다수설, 학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설의 다수설은 협박이 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 느낄 정도의 해악이 고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은 정말 협박의 그 직접 상대방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라는 거는 판사님이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요런 협박이 가해지면은 보통 사람은 쫄겠구나. 그 정도 이제 레벨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방망이를 들고 막 이 사람한테 탁 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방망이를 들고 뭐 최용만한테 킥 하면은 들리고 싶어 막 최용만이 날 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랑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협박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좀 어려운 내용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협박 가봅시다. 이론 1번 협박이라 함은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2번은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해악의 고지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이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는 협박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봤을 때 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똑바로 안 들으면은 내가 벼락을 내리게 하겠다 막 이딴 얘기 하면은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겁을 먹질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가 않으니까 합리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그 조상천도제 사건 요거 여기 있다는 거 일단 체크하시고 4번에 해악 고지 통상 말로 하죠. 근데 거동에 의해서도 고지할 수 있다. 저 보세요. 자, 졸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몰라요? 몰라? 반응이 없네. 뭐라고? 목을 끄어버린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동, 행동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왼쪽부터 봅시다.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그 과거 행적을 시댁에 알리겠다. 남편에게 알리는 건 콧방귀 낄지도 몰라요. 근데 시댁에 알리면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그건 무섭다라는 거. 그리고 왼쪽에 2번 회칼 두자루 사건인데 이게 이제 회칼 두자루 나와서 자해를 막 하는데
자해만이 아니라 여차하면 찔러버릴 것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 뒤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거동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번 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협박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오른쪽에 1번. 자, 수박밭이에요. 근데 수박이 자꾸 없어져. 수박설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박밭 주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기 누가 와 수박밭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려가고 가서 딱 잡고 보니까 내 조카예요. 조카. 아까 사촌이 아니라 삼촌이지 이제 조카.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딱 잡아서 이제 뭐 혼을 내야죠. 어떻게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그냥 왔다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걔네 부모님한테 이제 데리고 갔죠. 이제 자초지종을 막 얘기해서 얘가 수박밭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뭐 걔네 엄마는 막 이제 등짝 스매싱 맘스터치 막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막 혼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박밭 주인이 너 다음에 또 걸리면 학교에 얘기할 거야.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애가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억울하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혀라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이게 그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게 문제 됐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봤어요. 협박이 아니다. 그리고 설사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 행위로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원이 무죄다라는 결론을 잡아놓고 어떻게든 무죄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구의책 있잖아요. 구의책. 그러면 이게 아닌데 설사 이거를 하더라도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조상천도제 사건인데요. 조상천도제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비 오니까 습하네요. 습하네.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중이야 중 땡중. 그래서 그냥 중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죠. 정말 뭐 수련하는 길을 찾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승복 입고 목탁 두들기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눈빛이 불안해 보인다 싶으면 앞에 가서 목탁을 엄청 두드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기운이 보인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아버지 묘소에 지금 물이 들어와서 그런다 막 얘기를 해. 근데 저희 아버지 화장하셨는데요. 그럼 아유 남이 다 버린 상황에서 가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한 놈이 걸려요. 이렇게 하면은 한 놈 딱 이렇게 던졌는데 눈빛이 바로 떨리면 이제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걸린 사람마다 조상천도제를 지내라. 안 그러면 이제 화를 입을 것이다 하면서 건당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씩의 제사비 이렇게 받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협박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협박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륭화복 너 벌 받을 거니까 너 재수 없을 거니까 꼭 제사 안 지내면 재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 겁먹었을 것 같죠. 근데 판사님은 어떻게 봤냐면은 천벌을 받는다라는 게 고지자가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좌우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처음에 결론이 뭐랄까 납득이 조금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봐 제사를 지낸 측면도 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판사님들의 생각은 이게 아닐까. 이런데 넘어가다니 넌 바보가 아니냐. 약간 이런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3번 해서 피해자와 처와 통하기 위해 뭐냐면 불륜이야 이 새끼들 불륜이야. 그래갖고 남자가 그 여자네 집에 전화를 건 거예요. 여자랑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집에 걸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제 집 전화로 걸었죠. 그래서 그 여자가 받으면 이제 꽁냥꽁냥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남자가 받으면 툭 끊죠. 근데 여러분이 불륜남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딱 전화했는데 남자가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불륜남의 최소한의 매너. 뭐 잘못 걸었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끊든가. 그럼 되지. 얘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전화 딱 그 남자가 받으면 끊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야 그러면서 끊다가 나중 되면 그 남편도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뭐야? 너 이 새끼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 있나? 막 순 나쁜 새끼예요. 매너가 없어. 불륜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언쟁 중 입을 찢어버릴라. 한 거 단순 욕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자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하는 게 여기는 그냥 여자들끼리 말다툼하다가 이제 막 이게 나쁜 말 하니까 고년 입을 찢어버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협박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안을 달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언니를 묶어놓고 입안에다 칼을 타타타 하면서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하면은 이거 협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협박이 돼요. 이거 협박이 돼. 그러니까 우리 수험적으로는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하면은 그냥 무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지만 실제는 이것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입니다. 제3자가 관련된 협박의 경우. 그래서 거기 이론 1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설명 다 드릴 거니까. 자, 이제 봅시다. 이제는 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3자. 그래서 해악을 요렇게 가하는 거죠. 해악. 뭐 침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말은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지는 고정되고 여기서 이거 고지자예요. 아줌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찌르러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아줌마 내 말 안 들으면 내 부하가 찌르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협박이 되냐 안 되냐 생각을 해보면 조건이 이거예요. 자, 행위자가 제3자의 행위를 좌지우지 좌우 가능한 것으로 고지되었어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학은 말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또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달 두목이 아줌마 내 말 안 들으면은 내 부하 가서 찌른다라고 하면은 그 말 내용 안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들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제가 이런 걸 한다고 해봐요. 자꾸 수업 빠지면 경비 아저씨한테 내가 혼내게 할 거야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언니가 사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협박이 안 되는 거야. 협박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밑에 사건 봅시다. 왼쪽에 1번. 이게 이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서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건데 세무조사 여러분 이제 세금을 뭐 직접세는 안 내고 간접세만 이제 뜯기고 있으니까 별 잘 모르는데 세무조사가 어떤 거냐면 제 지인의 지인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직접적으로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제 지인이 예전에 같이 학원에 이제 있던 그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막 담배를 막 계속 줄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냐고 저는 그냥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근무하던 이제 학원의 원장님이 이제 보습 학원을 차렸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받았대요. 근데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그 동네 보습 학원이거든요. 추징금까지 다 해가지고 10억이 나왔대요. 10억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통보를 받고 야 나는 죽으러 갈 테니까 나 찾지 마라 그러고 지금 행방불명된 지 일주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동네 보습학원에서 당장 10억을 어떻게 마련해? 물론 계속 몇 년 하면 뭐 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 딱 걸리면은 이제 세금 안 낸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세게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세무조사 받게 하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고지자고 제3자가 세무서잖아요. 세무서는 합리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으로 볼 때 제3자를 좌지우지 가능한 것으로 고지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1번. 이제 피고인이 112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문자 메시지로 누군가가 동대구역을 폭파한다고 하던데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누군가 대전역을 폭파한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군가 폭파한다니까 알아서 하세요. 했으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고지가 된 게 아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 누군가가 동대구역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3자를 침해한다는 고지인데요. 여기서는 그림 다시 보세요. 이제는 제3자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역시 고지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해악의 방향이 요로 가는 거죠. 요로. 해악. 그러니까 이거요. 아줌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줌마 딸 납치할 거야. 이렇게. 딸 납치할 거야. 해악이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렇게 사이에 밀접 관계가 있어야 돼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밀접 관계 있어야. 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또 자꾸 빠지면 뭐 엄마를 납치할 거야라고 하면 어머 하지마. 또 자꾸 빠지면 경비 아저씨 못 볼 줄 알아. 막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밀접 관계가 있어야 협박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1-1이 밀접 관계 거기 볼드에 보이시죠? 그리고 1-2에는 그게 자연인도 되고 법인도 돼요. 자연인도 되고 법인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밑에 법인 협박 사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1번. 이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채권 추심회사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 책임 추궁당할 지위에 이르자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다가 서면 보낸 거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2번 읽어보세요. 고지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상무이사죠. 그러면 제3자 누구예요? 회사 법인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고쟁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번입니다. 자,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에 갑정당 이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랑 반대로 이제 여기 보수당 쪽이 다수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산안을 이제 강행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나라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가 고지자고 여기가 들은 사람은 경찰관이죠. 그리고 해악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그러면은 얘네 둘 사이 밀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경찰한테 전화해서 경찰청을 폭파하겠다 아니면 네가 근무하는 그 건물을 폭파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다라고 본 거죠. 자,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한번 보세요.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비어 있는 거 보이세요? 하나 비어 있는 거. 맨 밑에가 있어요. 아줌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부하가 아줌마 딸을 납치할 거야. 이렇게 해악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협박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둘 다 되면 돼요. 그렇게. 요거 판례 아직 없는데 요거 판례 나오면 1순위죠. 자, 그리고 주관적 요건 1-1 굵은 것이 보세요. 고의. 고의.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왼쪽에 1번 갑니다. 자. 고무놀 이게 그 신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몸에다 발랐어요. 몸에다 바른 다음에 이제 라이터 딱 들고 이제 막 불 켜는 척하면서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다 불 싸질러 버리겠다 다 죽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겁나서 말리다가 결국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사건이 종료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불을 붙일 생각은 없었어요. 이렇게 뜨겁잖아요. 하면서 그냥 바르기만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그래도 협박의 고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불을 지를 거야라는 것 자체가 해악고지죠. 그리고 그 말은 생각하고 한 건 거 아시겠죠? 불을 지를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범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악을 실현시킬 목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번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경찰관 되시면은 가끔 듣는 얘기일 거예요. 니네 목 잘라버린다. 너그 수장 남천동 살제 이제 이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 협박죄입니다.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고의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불만 표시나 욕설 요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개작두를 들고 와가지고 너의 목을 자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또 협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 기수시기입니다. 요 기수시기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봅시다. 자, 고지에서 도달해서 지각해서 의미 있게 해서 공포심 야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저것도 그냥 말로 하면 엄청 헷갈려. 그림 잘 그려놓으시고 제가 그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그림은 이제 다 제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판례는 말이죠. 대법원은 협박죄가 언제 기수가 되는가? 고지 도달 지각 의미인식 공포심 야기. 고지 말하겠죠.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 귀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고막을 떨죠. 그러면은 이게 뇌파로 전달이 돼가지고 뇌에서 지각을 하죠. 그 다음에 뇌에서 연산을 해요. 죽여버린다.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은 공포심 야기 되죠. 맛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만 인식해도 이렇게 해도 기수가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미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딱 숙지해 놓으셔야 될 건 요건데. 이제 제가 요거가 나온 배경을 지금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학설 같은 경우에는 학설은 이때 기수고 이때 미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공포심까지 야기되면 협박죄 기수고 공포심이 야기되지 않으면 협박죄 미수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지 않으면 미수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형법에는 협박죄 미수가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기수 미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내면서 아니다. 미수는 언제 인정할 수 있냐면 이때 기수고 미수는 이럴 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 보세요. 해악을 고지해서 도달하고 지각했는데 의미인식을 못한다라는 거.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랍어로 해악을 고지해요. 빠지면 또 안 오면 죽인다라는 걸 아랍어로 아살라무 알레이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뭔가 제가 떠든 거는 느껴지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면 이게 미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문제 삼기도 어려워요, 이런 거는. 그리고 고지해서 도달은 했는데 지각은 못했다.
그러니까 귀에는 분명히 도달했는데 뇌에서 지각을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고지했는데 도달을 못했다거나 내가 분명히 해악을 고지했는데 뭐 갑자기 비행기가 확 지나가가지고 못 들었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로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알아야겠죠. 자, 이론 1-1 보시면은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수다라는 거. 기수다. 이게 뭐랑도 연관되냐면 협박죄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랑과도 연관이 돼요. 아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그거 있었죠. 다수설은 상대방이 외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고 그래야만 기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판례는 다르게 보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거 연관 지키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놓는 거니까 그런 게 연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너무 꽂히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제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약간 이 농부의 마음으로 해요. 농부의 마음 뭔지 아세요? 이 척박한 땅에 예, 쩍쩍 갈라진 척박하고 빈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면 바로 식물이 자라나나요? 안 자라나잖아. 그래도 그냥 뿌리는 거예요. 왜? 언젠가 자라날 거니까. 쭉정이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자라나서 이제 크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 여러분 무의식에다 던져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이게 딱 떠올라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입이 아프고 목이 아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최대한 이게 많이 들어놓으세요. 들어놓고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들어놓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법성으로 가셔가지고 요거는 뭐 읽어보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오른쪽에 1번 보시면 딸 빨리 찾아내서 해결하라. 딸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대충 어떤 구도인지 아시겠죠? 이 말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부인의 엄마나 아빠 정도 되겠죠. 부인의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네 딸 빨리 찾아서 뭐 해결해라. 이제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2번 같은 경우에 이게 요거가 현실에서 많이 나오는데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고소할 거야.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협박죄 구성 요건은 해당이 돼요. 근데 재반 사정 따져봐서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법성 조각시킬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 고소할 거야, 너 구속시킬 거야 이런 건 그냥 협박죄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1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